오늘은 요즘 같은 여름철에 피부가 무너지는 숨은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많은 분들이 집에서 관리를 하실 때는 수분이라든가 자외선, 특히 자외선 차단에 대한 이야기는 여름철에 항상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다 맞는 말입니다. 이제 자외선은 색소 침착을 만들고 피부 노화를 촉진하는 대표적인 원인이죠. 근데 저는 여름철 피부를 이야기할 때 강조하는 것이 또 하나 있습니다. 피부는 햇빛만 받아서 늙는 것이 아니라 햇빛에 의한 열 때문에도 늙는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적정한 체온 온도는 36.5도라고 많이들 알고 계시죠? 하지만 이제 그거는 심부 온도이고 외부 환경과 직접 맞닿는 피부의 적정 온도는 31, 2도 정도입니다. 그런데 한여름 직사광선 아래에서는 한 15분 정도만 노출되어도 피부 온도가 급격하게 상승하게 되고요. 피부 온도가 37도 이상으로 올라가면 피부 속에서는 두 가지 문제가 동시에 발생하게 됩니다. 첫째는 트러블을 유발하게 됩니다. 피부 온도가 올라가면 피지산의 활동이 증가하면서 피지 분비량이 늘어나게 되고 동시에 피부 속에서는 IL-1베타, TNF-알파 같은 염증성 사이토카인이 증가하면서 염증 반응이 활성화됩니다. 쉽게 말하면 피부가 뜨거워질수록 기름은 많아지고 염증은 잘 생기고 피부 장벽은 약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름철에는 평소 괜찮던 피부도 갑자기 트러블이 올라오거나 원암염이 심해지거나 피부가 예민해질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노화입니다. 많은 분들이 피부 노화는 나이가 들어서 생긴다고 단순하게 생각하시지만 자외선과 열이 더 직접적인 스트레스입니다. 피부 온도가 특히 상승하게 되면 콜라겐을 분해하는 효소인 MMP가 활성화됩니다. 그러면 피부 속에서는 콜라겐을 만드는 속도보다 분해되는 속도가 더 빨라집니다. 근데 선생님, 요즘은 야외보다 그래도 시원한 실내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나요? 네, 좋은 지적이신데요. 그게 오히려 더욱 여름철 피부 관리의 딜레마가 되고 있습니다. 밖에서는 열 때문에 이 피부가 손상이 되고 안에서는 에어컨이 피부를 손상시키기 때문입니다. 에어컨은 공기 중 습도를 급격히 낮추기 때문에 피부 속 수분을 빠르게 빼앗아가게 돼요. 우리 피부는 그래서 유분은 넘치는 상황에서 수분은 부족한 최악의 불균형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여름 피부를 이렇게 표현하긴 하는데요. 겉은 번들거리는데 속은 사막처럼 말라있는 상태. 실제로 이런 피부 상태에서는 화장도 잘 안 먹고 평소 쓰던 화장품도 따갑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20대 여성 환자분입니다. 이분 같은 경우 얼굴을 잘 보시면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여드름이라기보다는 여름철과 열에 노출돼서 피부가 손상돼서 피부염이 생긴 상태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분 같은 경우는 특히 그 근무 환경도 조금 더우신 편이셨어요. 그래서 더욱더 문제가 심각한 상태였는데 과도한 세안과 각질 제거를 좀 줄이고 피부 온도를 낮추는 관리와 적절한 치료를 병행하면서 피부 상태가 크게 호전되었어요. 이런 사례에서도 알 수 있듯이 여름에 악화되는 트러블은 단순히 여드름이라고 볼 게 아니라 피지와 열과 염증에 의한 피부 손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러닝을 하거나 사우나를 하거나 하면 얼굴에 열감이 느껴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럴 때도 피부에 안 좋은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러너스 페이스라는 것도 좀 있잖아요. 그게 살이 빠져서도 있지만 이제 자외선 플러스 열감이라든가 또는 과한 운동에 의한 수분 그리고 콜라겐의 손실 이런 것들 때문에 동반적으로 복합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뜨거운 열 때문에 피부 탄력이 떨어진다고 했는데 그러면 리프팅 관리 같은 경우에는 여름에 하면 효과가 조금 없는 건가요? 여름에 특히 얼굴이 처져 보이고 얼굴이 좀 녹아내려 보인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오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실제로는 이제 피부 탈수와 열 자극 때문에 일시적으로 탄력이 떨어져 보이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시술을 결정하기 전에 구조를 파악을 하게 되는데요. 얼굴은 피부, 지방, 인대, 근막 등등 다양한 구조물이 균형을 이루고 있어요. 그래서 노화가 진행되면 피부 탄력은 감소하고 지방은 줄어들거나 이동하고 얼굴을 지지하는 구조도 약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처짐과 꺼짐이 대부분 함께 발생하는데요. 이 환자분은 50대 여자 환자분으로 팔자주름과 마리오넷주름을 고민으로 내원을 하셨습니다. 처음에는 리프팅 하고 싶어요 단순하게 생각하고 오셨지만 실제로는 중안면부 볼륨과 탄력이 떨어져 있고 특히 하안면부의 볼륨 증가가 함께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볼륨이 감소된 부위에는 요즘에는
이전에는 이제 히알루론산 필러를 많이 사용을 했었는데요. 히알루론산 필러가 아닌 콜라겐 스티뮬레이터, 콜라겐을 증가시켜 줄 수 있는 물질을 피부 아래에다 넣어주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자신의 콜라겐으로 그 볼륨감이 회복되는 그런 치료를 해드렸고요. 아래쪽에 무거워 보이는 저살 부분이 가장 고민이 크신 부분이었어요. 이 부분을 부분적으로 지방을 녹이는 시술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실리프팅으로 전체적으로 리프팅으로 당겨드렸습니다. 이처럼 좋은 안티에이징은 이제 얼굴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얼굴의 균형을 회복하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선생님 요즘에는 다들 집에서 또 관리를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집에서 어떤 루틴으로 관리를 하시는지 피부를 위한 습관 같은 게 있으신지 좀 궁금해요. 네, 사실 진료실에서도 많이 듣는 질문이기도 한데요. 기본을 지킬 뿐입니다. 에어컨 바람이든 선풍기 바람이든 이제 피부에 직접 닿지 않게, 그리고 세안 같은 경우에는 저는 너무 심하게 하지 않습니다. 적정한 온도로 약간 미지근 시원한 정도의 온도로 너무 강하게 하지 않고요. 그러면 선크림이 잘 안 지워지는 거 아닌가요? 뭐 메이크업이 잘 안 지워지는 거 아닌가요? 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선크림을 좀 잘 지워지는 선크림을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과도하게 내가 지워야 되지 않게 그렇게 제가 피부에 많은 자극을 주지 않아도 되는 피부 관리를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가을 겨울철에 건조했을 때 발랐었던 보습제 중에 몇 가지는 좀 줄이거나 조금 더 가벼운 제형을 택해서 피부가 너무 답답해지거나 모공이 막히지 않게 그렇게 관리만 하고 있습니다. 아, 네. 관리 많이 하고 계신데요. 네. 나머지는 이제 병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강연의 핵심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여름철 피부에 적은 자외선도 물론 있지만 실제 제가 진료실에서 만나는 여름철 피부의 가장 큰 적은 과열된 피부라는 점, 그래서 여름철엔 피부 온도를 관리하고 내 피부 상태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피부 건강과 안티에이징의 시작이란 점 기억하시고요. 올여름도 피부가 더위 먹지 않도록 잘 관리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